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밤중 잊힌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마음 한켠에 묻어둔 기억들, 그 속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진 않았을까요? 5070 인생학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운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개는 짙었다. 이른 새벽인지 한밤중인지 모를 그 시간, 마당을 넘어 창호지문 사이로 스며든 푸른빛 달빛은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듯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어린 시절 여름밤처럼 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나는 문득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은 낯익은 듯 낯설었다. 오래된 나무의 냄새, 집 냄새가 섞인 공기. 그것은 분명 내가 자주 들렀던 할아버지 댁의 내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억 속보다 훨씬 더 낡고 어두웠다. 마루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처음엔 흐릿한 그림자 같았지만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질수록 그 형체는 명확해졌다. 키가 작고 등을 약간 구부린 노인의 실루엣. 손을 등 뒤로 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그를 향했다. 발소리는 없었고 오히려 주변의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숨소리마저도 사라진 것 같았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도 분노도 없었다. 오로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절박한 경고만이 담겨 있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말소리는 나지막했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열지 마라. 그 한마디가 끝나자 주변의 공기가 뚝 떨어지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말하려 해도 목이 메인 것처럼 꿈속에서는 언제나 그랬듯 무기력했다. 노인은 다시 등을 돌려 마루 저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걸음걸이는 무겁고 느렸다. 나는 멈춰 선 채로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오래된 다락방 문 앞이었다. 문은 나무로 된 낡은 미닫이 문이었고 그 앞에는 커다란 나무 갯짝이 놓여 있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그 갯짝은 존재만으로도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노인은 갯짝을 가리켰다. 그리고 다시 내게 시선을 돌렸다.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간절했다. 절대 열지 마라. 말이 끝나자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바람. 그 바람이 방 안의 등잔을 꺼뜨렸고 푸른 달빛마저 서서히 사라졌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어둠 한가운데 단 하나 보이는 건 갯짝이었다. 나는 갯짝 앞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못한 채 뚜껑 위에 놓인 먼지 낀 손자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뚜껑이 스르륵 열렸다. 누가 열었는지 모른다. 내가 열었는가, 누군가가 열어준 건가. 그러나 그 순간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불빛도 소리도 아닌 기억이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숨이 가빴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이불 속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가슴 한켠에는 묘한 두려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맺혀 있었다. 꿈일 뿐인데도 할아버지의 눈빛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의 말은 너무나 절실했다. 하지만 나는 그 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 갯짝만은 절대 열지 마라.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결국 다락방 문 앞에 서 있었다. 문득 기억에 없던 충동이 나를 움직였다. 발길은 자연스레 마치 끌리듯 집 안쪽을 향했다.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은 걸을 때마다 낮은 탄식을 흘렸다. 빛바랜 벽지와 시간이 멈춘 듯한 가구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은 오랫동안 손을 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낯선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와보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공간 속 공기에는 시간의 무게가 눌어붙어 있었다. 집의 가장 안쪽. 할아버지 방 옆 작은 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부터 늘 궁금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곳. 어른들은 늘 위험하다며 접근을 금했고 그 이상은 묻지도 않았다. 그 공간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선 안 되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앞에 서 있었다.
문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듯 거뭇한 먼지가 덮여 있었다. 손을 뻗었다. 그저 닿는다는 느낌만으로도 오래된 기억의 먼지가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듯 했다.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어둠 속에서 내 눈은 천천히 적응해 갔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공간이 드디어 숨을 들이쉰 것처럼 내부 공기가 스멀스멀 흘러나왔다. 특유의 곰팡이 냄새, 나무 썩은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향이 섞여 있었다.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어릴 적 종종 들었던 단어. 하지만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그런 공간과는 달랐다. 책이나 영화에서 보던 아늑한 공간이 아닌 마치 잊힌 시간의 무덤 같았다. 낮은 천장과 얽히고 설킨 나무들보 그 사이사이 빛 한 줄기가 삐죽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가 흩날렸고 빛은 그것을 따라 어지럽게 흐트러졌다. 마치 공기 속 시간 입자들이 부여하는 것 같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자국마다 나무 바닥은 나지막한 비명을 질렀다. 조심스레 들어가자 손끝에 닿는 공기마저 무거웠다. 조명을 켜기엔 전기가 닿지 않는 듯했고 그저 외벽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 일광 스트림이 이 공간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러나 그 빛마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진실을 들춰낼 듯한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그것이 있었다. 괴짝. 오래된 나무 괴짝이었다. 괴짝은 벽면 한켠에 낮게 놓여 있었고 주변보다 더 많은 먼지가 덮여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위에는 누군가 최근에 한 번쯤 만진 듯한 흔적이 있었다. 손가락으로 쓸어낸 듯한 자국, 그리고 가장자리에 삐져나온 낡은 천조각 하나. 내 시선은 괴짝에 고정되었다. 모든 것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공간, 빛, 공기마저도. 핸드헬드로 촬영하는 듯 내 시야는 자연스럽게 괴짝을 향해 클로즈업 되었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손을 뻗을까 말까 갈등이 일었다. 왜인지 모르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강한 끌림도 있었다. 그 괴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의 과거를, 할아버지의 비밀을,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던 진실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빛은 여전히 일그러진 각도로 괴짝을 비추고 있었고 나는 그 그림자에 둘러싸인 채로 말을 잃었다. 여기 묘한 냄새가 가득했다. 그 안엔 괴짝이 있었다. 나지막한 내 속마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그 한 줄의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선명히 되뇌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장면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나는 드디어 그 문 앞에 섰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던 늦여름의 오후였다. 방충망을 뚫고 들어온 바람은 마른 풀냄새와 함께 방 안구석구석을 감쌌고 그 바람에 실린 매미 소리는 지칠 줄 모르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그날 낮잠에서 일찍 깬 탓인지 혼자 마루 끝을 기웃거리며 이리저리 궁금한 것들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늘 마당 끝 장독대 옆 작은 평상에서 신문을 펼쳐 들거나 연장 손질을 하셨다. 구부정한 허리와 큼직한 손, 그 속엔 늘 고요함이 묻어 있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나는 종종 쉴 새 없이 말을 걸곤 했다. 어른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놀러오지 않는 그런 오후 할아버지는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이야기 상대였다. 그날도 나는 어김없이 할아버지를 따라 다락방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평소라면 그곳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락방 앞에서 발을 멈췄다. 문은 단단하게 닫혀 있었고 낡은 자물쇠가 덜렁덜렁 흔들리고 있었다. 문 손잡이에는 희미하게 녹이 슬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햇살 한 줌도 스며들지 않았다. 그 모습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방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자물쇠를 툭툭 두드리며 말없이 문을 바라보았다.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할아버지였다. 그 순간 괜히 혼날 것 같아 움찔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내 곁에 와 서셨다.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할아버지는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리셨다. 햇빛에 탄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나 있었고 눈빛은 묘하게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다. 그는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필요 없을 거다. 넌 아직 몰라. 그 말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단호했다. 설명해 줄 듯 말 듯 가르쳐 줄 듯 감추는 말투. 하지만 나는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른다고 아직은 필요 없다고 하는 어른들의 말은 마치 나를 멀리 밀어내는 느낌이었다. 비밀이에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나는 재차 물었다. 글쎄다. 알 필요가 없으면 모르는 게 낫지. 할아버지는 그렇게만 말하고 다시 천천히 마루로 돌아갔다. 그 말은 당시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투, 그 표정, 그리고 그 시선이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단지 괴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기억, 어떤 감정을 감추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 후로도 몇 번이고 나는 그 다락방 문을 스치듯 지나쳤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나는 감히 다시 열어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나를 막았고 동시에 더 깊은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은 어린 시절의 장난처럼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그 시절의 나는 마치 그 방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할아버지와의 기억도 서서히 일상 속에 묻혀갔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금지나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분이 남긴 마지막 보호막이었을지도 모른다. 넌 아직 몰라. 라는 그 말에는 알게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를 내가 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때 그 대화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지금 괴짝 앞에 선 나는 알 것 같았다. 그 안에는 단지 물건이 아닌 누군가가 살았고 지켜내려 했고 잊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지키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 앞을 서성이는 아이였을 뿐이다. 잔잔한 현악기가 흐르고 시골 마당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오래된 그날의 햇살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다락방 앞에 서 있었다. 괴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먼지를 두르고 눌어붙은 나무바닥 위에 무겁게 놓여 있었다. 나는 괴짝 앞에 서 있었고 눈앞에 그것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손끝에서부터 심장의 울림이 퍼져나가는 듯 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멈추고 그 공간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다.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첫 박동은 조용했지만 점차 그것은 귀를 때리는 북소리처럼 커졌다. 쿵, 쿵, 쿵. 손을 뻗을까 말까 하는 그 짧은 거리조차 끝없는 갈등의 늪처럼 느껴졌다. 그저 나무 상자 하나일 뿐인데 왜 이토록 무거운 공기가 나를 짓누르는 걸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혹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말했다. 분명히 말했다. 절대 열지 마라. 그 말은 경고였다. 간곡한 부탁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유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경고를 뚫고 괴짝 앞에 서 있다. 이 상자. 이 나무로 된 오래된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정말 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과거의 오해가 만들어낸 금기일 뿐일까? 고개를 숙여 괴짝을 바라보았다. 손잡이는 금속이었고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손잡이 바로 아래 마치 누군가 자주 열었던 듯한 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이 상자가 단지 오래된 저장함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열리고 닫혔던 무언가였다는 증거였다.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불안과 두려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감정이었다. 계속 망설였다. 마음속에서 문장이 흘러나왔다. 그 문장은 누군가가 대신 써주는 듯 또렷했고 화면 어딘가에 흘러가듯 떠올랐다. 계속 망설였다.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손끝만 부르르 떨며 수십 번을 그 앞에서 움직였다가 멈추고 뻗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했다. 괴짝은 꿈속에 있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고 그래서 더 망설여졌다. 단지 현실이 아니라는 직감이 이 순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무릎을 굽히고 양손을 괴짝 위에 올려두었다. 나무 표면은 거칠었고 아주 오래된 책처럼 마르고 부드럽게 갈라져 있었다. 이 괴짝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더는 멈춰 설 수 없다는 생각만은 분명했다.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어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건 어쩌면 할아버지의 비밀이기도 했고 나 자신의 과거일지도 모른다. 꿈에서의 경고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경고 너머에 있는 진실이 나를 이끌고 있었다. 손에 힘을 주려는 찰나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다. 닫힌 창문 사이로 불 수 없는 바람.
그 바람은 내 목덜미를 스쳤고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렀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눈앞에 괴짝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 괴짝은 열리지 않았다. 아직. 하지만 내 안에서 어떤 문은 분명히 열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고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필름처럼 장면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 펼쳐졌다. 할아버지의 얼굴, 다락방의 냄새, 과거의 목소리들, 그리고 나 자신. 지금 이 괴짝을 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닫힌 채로 남겨두는 것보다 열어 마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괴짝은 그저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가 아니라 한 세대의 침묵이자 기억이었고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결국 괴짝을 향해 몸을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그 위에 놓인 먼지를 손등으로 쓸어냈다. 그 순간 마치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열 수 있겠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뚜껑이 열리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마치 공간 전체가 숨을 참은 것처럼 정적이 내리깔렸다. 괴짝의 뚜껑은 부드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잠깐 안에서 무언가가 터질 듯한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백색이었고 너무도 강렬해서 눈을 찌푸리게 했다. 카메라의 셔터가 갑자기 열리듯 화면이 과포화되며 흰색으로 물들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빛은 눈꺼풀 너머로 스며들었고 동시에 기억의 파편들이 무작위로 흘러들기 시작했다. 시간은 더 이상 순서대로 흐르지 않았다. 무너진 듯한 플래시백의 조각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한 인물. 꿈속의 할아버지. 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전보다 더 안타까운 눈빛이었다. 절망에 가까운 그 눈빛은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후회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화면 어딘가에서 반복되듯 흐릿하게 속사포처럼 흘러나오는 문장 하나. DONT 오펀. DONT 오펀. DONT 오펀. 그 문장은 마치 오래된 녹음기에서 튕겨져 나오는 음성처럼 일정하지 않은 톤으로 되풀이되었다. 화면 속 자막도 번져 있었고 흔들렸다. 문장이 반복될수록 나는 괴짝 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눈이 점차 적응해가며 그 안의 내용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오래된 천 조각이었다. 회갈색으로 빛바랜 그 천을 조심스레 걷어내자 그 아래에 놓인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사진첩 한 권. 표지는 찢어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사진첩을 펼치자 안에서 붉은색 필름 조각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보통의 필름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오려낸 듯한 형상이었고 빛을 통과한 붉은색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 옆에는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시계 바늘은 1시 47분에서 멈춰 있었다. 시계줄에는 희미하게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다. 그 얼룩은 단순한 녹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피였다. 오래된 마른 피. 그것은 내가 다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다. 나지막한 속삭임처럼 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흘러나온 문장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손끝으로 사진첩을 넘겼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가족 사진이었지만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모두의 얼굴이 찢겨 있거나 번져 있었다. 배경은 분명 이 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나와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진의 뒷면에는 낯선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집을 떠났다. 그날. 그게 무슨 날이었을까? 손에 들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멈춰 있던 시간. 그것은 이 집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있었던 시간인지도 몰랐다. 할아버지가 괴짝을 닫았던 아니면 열어본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회상이 밀려들었다. 흐릿한 색감의 영상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 아이는 분명 나였다. 다락방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 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멀어지는 장면.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명.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락방 문을 닫으며 힘겹게 숨을 내쉬는 장면.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천천히 반복되고 있었다. 사운드는 왜곡되어 있었다.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듯한 먹먹함. 과거의 장면은 현실 위로 겹쳐졌고 나는 점점 괴짝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더는 괴짝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추억이나 과거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러온 기억, 누군가 끝내 감추려 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한 책임이었다. 나는 괴짝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눈을 감았지만 눈앞엔 여전히 붉은 필름의 색이 아른거렸다. 그 괴짝은 열리는 순간보다 닫힌 뒤의 침묵이 더 무거웠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뚜껑을 닫고 난 뒤 괴짝은 다시 처음처럼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먼지가 흩날리고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온몸을 눌러오는 무게, 마치 괴짝 안에 있던 모든 기억이 공기 속으로 흘러나온 듯한 고요함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그 괴짝을 응시하며 숨만 쉬었다. 숨소리는 떨렸고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현악기의 낮은 음처럼 일정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오히려 내 심장의 박동과 더 닮아 있었다. 괴짝 앞에 앉아있던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 뒤로 식은땀이 천천히 흘렀다. 어두운 방 안, 불 꺼진 다락방 천장에서 흘러드는 오후의 빛은 창백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 멀게만 느껴졌다. 손끝에 남은 촉감. 괴짝의 나무결, 붉은 필름의 뻣뻣함, 시계에 묻어있던 오래된 피의 흔적.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 마치 흔적처럼 각인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다. 겨우 속삭이듯 내뱉은 한마디. 이제 어쩌지. 그 말은 단지 혼잣말이 아니었다. 그건 이 집에 남은 모든 기억에게,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과거에게 건네는 질문이었다. 무언가를 알아버린 후에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그 괴짝을 열기 전에 내가 아니었다. 더 이상 순진하게 과거를 그리워하는 손주도 어릴 적 궁금증만 품고 있던 아이도 아니었다. 나는 괴짝 속의 진실을 마주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저려왔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눈앞의 괴짝은 말이 없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듯도 왜 열었느냐고 묻는 듯도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괴짝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더는 열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 안에 있는 기억들은 이제 다시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조용히 다락방 문을 밀고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놀랄 만큼 작았다. 발자국을 하나하나 남기며 마루를 걸어 나올 때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창가를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고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붉은 그림자 속에서 괴짝은 여전히 다락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괴짝 위로부터 시작해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점점 멀어지는 괴짝, 그것은 더 이상 단지 하나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였고 한 가족의 침묵이었으며 어떤 진실의 무게였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나는 고요한 여운 속에서 그저 멈춰서 있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바로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자막이 흘렀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밤중 잊힌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마음 한켠에 묻어둔 기억들, 그 속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진 않았을까요? 5070 인생학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운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